저기 이제 좀 많이 말빨도 딸리고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주제가 아빠와 관계도 있고 좀 독한 부모 뭐 이런 주제라 여기도 속풀이 하는 데잖아요, 쇼가. 그 저는 좀 외로워요. 그 성상담이나 성교육을 하는데 옛날과 밝은 것만 있진 않아요. 독한 것 중에 가장 독한 게 성일거리요, 아마. 정말. 근데 이 주제에 맞지 않는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독해지고 상담 사례가 지금 쌓여가는데 너무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프로에서 요 얘기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세상도 좀 바꿔보고 싶고 예, 그래서 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뭐 양재진 박사도 얘기했고 상식적으로 다 알죠. 아빠가 키우면 좋다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러면 싱글맘은 뭐 안 좋냐? 그건 아니죠. 기본 깔고 엄마가 잘하는 건 깔고 아빠가 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오늘 촉구하는 겁니다. 예. 먼저 이제 성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할게요. 앞에 좋은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아빠가 꼭 해야 되는 거.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지는 걸 일단 지키고 그다음에 아빠가 할 역할을 더 애들을 좋게 나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춘기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그래서 논문이 나왔는데 1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사춘기는 3년에서 5년 정도가 빨라졌어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제 6학년이 아기를 낳은 애를 제가 상담받은 3건이니까요. 출산한 애를요. 어떡해. 예. 3학년 때 생리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문화 때문에 호기심하고 연결돼 있고 섹스와 그다음에 임신과 이런 거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미 이 생식력은 있었기 때문에 임신인지도 모르죠, 어떤 아이는. 7개월 때 뭐가 놀아서 가서 보니까 막 애가 놀고 앉았죠. 초음파로 보니까. 예. 또 그러면 그 아이의 경우에는 아빠는 누구냐? 6학년이에요. 6학년이에요. 또 줄줄이 와요, 저희한테. 그럼 6학년이 아기를 낳을 때 7개월짜리는 3개월 기다려서 아기를 낳는데 정상분만 할 수가 없어요. 정자 난자 있으면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여성의 질이 6,400개 주름이 있거든요. 이게 왜 있냐면 성인이 되면 3.5kg 몇 개를 낳아도 이만큼 벌어졌다 다시 아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대만 해도 주름이 1,000개밖에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10대 섹스한다는 거는 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작은 경부도 아파야 10cm가 열린다고요. 이런 모든 게 진짜 성인의 단계에 머물러야 되는데 빨리 해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고 감당이 안 되죠. 설령 낙태를 하더라도 낙태 후유증이 성인조차 출산한 몸조리의 10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거든요. 밤을 비유해서. 밤이라는 거는 가을에 되면 순리로 의해서 쫙 벌어지면 저절로 떨어져요, 밤이. 근데 그 동의보감의 낙태는 뭐냐면 우리 성인들이 수술할 때도 아주 초기에 까칠하지도 않은 연두색 그 밤송이 막 말랑말랑 밤송이를 억지로 잘라서 분리되지 않는 이걸 꺼내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조차도 10배를 산후조리보다 하라는데 이게 덜 자란 애들을 낙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아들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입장에서 이제 아주 반장이고 굉장히 벌써 중1인데도 170이에요. 그래가 엄마가 막 외양간 막 이렇게 끌듯이 막 도살장 싫다는 애를 이제 저희를 막 끌고 들어왔어요. 뭐냐면 얘는 중학교 1학년 때 반장하고 너무나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 중1에. 1학기. 잘 다니는데 5, 6월인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초등학교 같이 다녔던 여자애네 집에서 네 애를 낳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예, 네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6학년 때 잠깐 둘이서 또 이렇게 해봤는데 애를 낳아서 이미 그래도 애 아빠니까 알려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하루게 얘는 뭐 진짜 잘 다니다가 아빠라니 뭐 과정도 몰랐고. 근데 또 이제 생뚱맞아요, 또 우리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애를 어떻든 낳아서 당연히 입양을 했는데 이제 그 여자 보고 왜 진작에 임신 같은 거 알았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니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좀 지금 뭐냐면 걔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마음은 진심이죠. 그러나 총화돼 있진 않아요. 생뚱맞아요. 언밸런스예요. 그래서 볼 때 이제 사춘기 빨라진다는 거는 애를 빨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도미노 현상으로 앞에 전부 당겨줘요.
4학년, 3학년, 2학년이 옛날 2학년이 아니고 성을 밝히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호기심이 전부 앞당겨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지금 엄마들은 이런 걸 안 배웠어도 위기로 팍팍 느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왜 사춘기가 빨라지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이거는 거의 정리가 됐어요. 왜 빨라지나?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인데 뭐냐면 제일 1번은 다 어디나 음식과 운동이라는 거예요. 음식과 운동. 그러니까 음식이 150년 전에 비해서 고칼로리 됐고 그에 비해서 옛날보다 너무나 운동을 안 해요, 애들이. 지금의 운동 안 하는 거는 거의 애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빨리 지방층이 형성되면서 이게 호르몬의 원재료니까 빨리 호르몬 돌고 정자난자 빨리 생기면서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제가 환경 호르몬이라서 이거는 성조숙증으로 8살이 생리하는 거, 9살 이전에 남자의 가슴이 이렇게 커지는 거. 그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많이 뭐 10년 사이에 17배 증가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음식에 많죠. 살충제에도 많고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극적인 성문화예요. 자극적인. 엄청 어릴 때 너무 센 어떤 섹스 장면, 야동 이런 거 봤을 때 뇌가 어른보다 훨씬 자극을 받아요. 추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네 번째는 또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는 딴 스트레스보다 성적 스트레스가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이 막 딸이 아빠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좋아할 때 이혼을 했더라도 계속 만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완전히 생리별을 하고 이럴 때 막 탈모까지 되거든요, 아이들이. 아빠 보고 싶어서. 예. 그냥 그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특히 아빠를 그리워하는 이런 것들이 많을 때는 더 땡겨집니다. 훨씬 땡겨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게 지금 다 엉망이에요. 예. 이런 네 가지가 다 일이라고 해도 돼요. 일이. 예, 인스턴트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일 주안점을 잡는 건 95년도에 미국에서 이 논문이 이거다. 제일 생활 속에서 음식과 운동이다. 어떻게 할 거냐? 뇌의 완성은 오히려 옛날보다 2년에서 3년이 완성이 늦어졌어요. 지식 정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진화하니까 이것을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책임지는 나이는 더 길어진 거죠. 못 지는 나이. 생식력은 이렇게 발달하고 뇌는 책임을 못 지니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8, 30 돼야 제철이 납니다. 어떡해. 예, 이제는.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교육을 이렇게 되는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문제예요. 애는 애인데 아무리 애를 가질 수 있더라도 가치관이나 아직도 애기인데 걔를 붙잡고 그냥 튀인 교육 뒷다 시킨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안 시킬 수도 없고 해품달 같이 아름다운 마음도 있는데 그것도 사랑을 키워줘야 되는데 세상은 쳐들어오지 뭐 성폭행은 막 당하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은 성교육대로 고민을 하더라도 아빠가 이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1번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1번에서 음식과 운동의 문제 어떻게 하냐 해서 미국은 변했죠. 급식 운동이 영국이든 일본이든 엄청 바뀌어집니다. 학교에 자판기 딱 걷어내고 예? 급식을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칼로리 계산해서 아이들한테 공부시켜서 일본만 해도 5학년짜리 애가 오늘 자기네 급식 점심 먹을 거를 칼로리 영양소를 지가 다 공부해서 발표 먼저 하고 다 같이 듣고서 급식을 한다거나 완전히 바뀌어요. 예,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미국은. 또 하나는 이제 운동이 굉장히 세집니다. 운동을. 그래서 운동을 갖다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사춘기 돼서 운동하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되더라도 하더라도 역이용해서 원인을 역이용해서 사춘기를 한 해라도 늦춰주는 게 좋다. 막말로 6학년이 아기 낳는 거와 중2 1이 낳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때의 1년은 상당히 다른 1년이에요. 중1, 중2 이때는. 그러니까 한 해라도 우리가 원인 알면 좀 늦춰주자. 늦춰주는 노력과 함께 성교육도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과제예요, 지금. 운동의 문제입니다. 운동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1살, 2살 움직일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사춘기가 1, 2년 늦어져요. 예, 사춘기 때 다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운동도 세게, 아주 세게. 우리의 몸을 다시 찾아가야 돼요. 지금은 유치원조차 차로 다녀요. 맞아요. 유치원조차. 저는 나이에 따라 10살까지는 1순위가 아빠가 있는 집은 1순위가 운동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예, 뭐 분리수거 좀 안 해도 돼. 늦게 해줘도 돼. 왜냐면 애는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아빠가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세게 했는데 엄마와 아빠가 놀아주는 거는 애초부터 틀려요. 아빠의 그 놀이 근육, 힘으로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빠가 놀면 목욕을 해도 분탕치를 다 해놓거든요. 물탕을. 그 엄마는 소곤소곤 자근자근 이렇게 시키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막 으아 이렇게 하고 물 튀기고 거칠고 활발하고 아주 이래요. 이게 뇌의 발달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뇌의 연결망 시냅스를 엄청 조밀하게 균형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같이 놀아도 엄마는 더 짜증나게 놀아줘요. 집중을 시키고 얘 여기 봐 여기 뭐해 막 이래요. 근데 아빠는 막 팔이 빠지도록 하고 짜릿하게 막 이렇게 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아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놀았다고 아까 군수님도 그러셨는데 아빠도 사실은 해보면 즐거워요. 원래 애기기 때문에 아빠가 정신력이 낮기 때문에 진짜 맘만 먹으면 같이 놀 수 있어요. 재밌게. 재밌어요. 재밌고 거칠고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이거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저희 부탁입니다. 정말로 아주 세게. 운동은요 저희가 한 15년째 제가 상담을 하는데 15만 건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야동을 보더라도 운동하면서 보내와. 운동 안 하고 보내는 달라요. 뇌가 달라요. 운동 안 하고 내성적으로 가만히 앉아 보내는 뇌가 회로가 고정돼요. 왜냐하면 시각 자극 받아서 뇌에서 어디에서 때려서 이렇게 가서 하는 그게 고정이 돼요. 뇌가 잘하는 중이기 때문에.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운동을 해도 욕구는 있어요. 옛날 애들이 막 못 참겠어요. 이거 어떻게 조절할까요? 제발 운동 소리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막 이러는데 운동을 해도 왕성해지죠. 그게 죽겠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뇌 때문에 이후에 중독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중독의 예방법, 그다음에 폭력, 그다음 공정사회 만드는 거, 사춘기를 늦추는 거. 이 모든 게 지금 핵심은 운동이다. 운동이다. 진짜 애들 살리자. 운동시키고 항의하자. 건의하자. 제도적으로.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빠가 저 유리한 그 힘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춘기가 빨라지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또 이런 몸의 발달 말고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문화와 관계됩니다. 지금의 문화는 어른들은 거의 할 말이 없게 돼 있습니다. 예. 문화는 아이들을 야동으로 스마트폰까지 세계에서 1위로 점유율이 높아요, 아이들이. 근데 거기에서 커트하는, 차단하는 프로그램은 완벽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무방비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저는 아빠를, 제가 속풀이 하고 싶은 건 아빠를 붙들고 팍 흔들고 울고 싶었어요, 많이. 왜냐면 9살짜리 하나가 아빠가 바탕화면에 모아놓은 야동을 우연히 본 거죠. 켰죠. 그 맑은 눈으로 그걸 너무나 본 거죠.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혼날 건 알아요, 눈치상. 그러니까 자기 반 애들한테 한 명 합니다. 우리 집에 되게 재밌는 거 있다? 이래가지고 한 달이 지나서 그 반 아이들 25이 다 왔다 갔어요, 집에. 그리고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떤 여자애한테 엄마가 물으니까 얘가 여자애가 볼 때 너무 놀란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왜 이렇게 무서워? 왜? 그래서 그 얘기가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다 조사를 하니까 다 본 거죠. 담임선생한테 얘기를 했죠. 그 애들도 행동이 이상해요. 혀를 날라간다. 이거 뭐 좀 딸랑하고 막 이래 애들이 있죠. 이렇게. 금방 애들 흉내를 내니까. 거울 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누구나 이걸 본 걸 전제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 반 애들만 본 거를 공동 전제로 해서 요거를 덮어씌우기로 바꿔주는 교육을 해달라. 갔죠. 우리 또 제자 굉장히 잘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서 갔어요. 갔으나 저는 효과는 10% 됐을까요? 오감으로 빠져드는 그것을 어떻게 지우고 좋은 걸 넣을 수 있을까요? 그 아빠를 붙들고 흔들고 울고 싶어요, 저는. 5살짜리 애도 바탕화면에 아빠 걸 또 봤어요. 3살짜리 여동생하고.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좀 뭔가 이상하고 웃기다 뭐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왜 저러라 그래서 보니까는 가서 보니까 그냥 너무나 본 거예요. 비일비재해요. 놀라지 마세요. 남자들의 유흥 문화와 야동 문화와 밤 문화에 쩔었어요. 그래, 난 그것 좀 알아. 예, 그래서 이게 술을 먹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왜냐하면 여자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행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탐구하는 정신도 있고요. 그 좋은 쪽으로 쓰면 참 좋죠. 예, 근데 그 야동을 봤으면 바로 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요. 남자들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이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동에 대해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성인과 적어도 16살 미만은 확연히 나눠줘야 된다. 성인은 자기네들이 중독되든 말든 자기 책임입니다. 그리고 성인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는 거는 정부가 그건 억압이라고 봐요. 할 수 없어요. 지가 겪어야 돼요. 어른도 중독 많습니다. 야동 중독 많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고등학생은 다 익었기 때문에 몸이 5단계가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자기가 또 실고는 시간 오히려 더 긴밀하게 해서 성교육이 더 좀 실천적으로 돼야 될 문제고 16세 중학생까지는 무조건 들보게 해야 돼요. 차단 프로그램 깔아야 돼요. 근데 차단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나 마나 뭐가 문제냐면은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계속 뚫려요. 초등 중학생들은 금방 뚫어요 이거를. 귀신들이에요. 없애버려. 그러니까 해마다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이쪽에 차단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앱이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철저히 일단은 막고 봐야 돼요. 그래서 PC방도 있지만 그래도 들 봐야 됩니다. 이게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서야 돼요. 일단 지켜줘야 돼요. 불쌍한 애들. 예? 뇌가 발달하는 애들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얘기도 하면서 야동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좀 커나가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빠가 할 일이 있어요. 아빠가 흔들어 줘야 돼요. 엄마가 맨날 야, 너 이상한 거 보지 마. 코로도 안 막혀요. 그건 여자니까요. 사춘기가 되면 그 여자가 하는 하고는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아빠가 이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뭐 윤리적으로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현실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아빠부터 보지 말아야 되지만 아무튼 애한테 너 야동은 너한테 큰 도움이 안 될 거야. 남자의 그 성기능에 큰 도움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사실이에요. 사실인 게 옛날에는 막 논의 많았습니다. 어른들끼리. 우리 어른들은 억압됐던 사람이라 뭘 좀 억압하면 굉장히 예민해한데 어느새 그거 챙기다가 애들은 죽사발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흔들어준다는 게 뭐냐면 남자들은 딴 거보다 내가 장기적으로 남자답게 구실을 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호등이 왔어요 지금. 조명이 온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예비결혼학교를 하는데 왜 하기 시작했냐면 신혼부부 중에 섹슬리스트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인터넷 시대에 청소년 때 야동 보면서 자유를 한 거예요 많이. 야동 보면서.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해소 이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은 신혼부부가 되면은 리얼 살아있는 살과 살이 만나서 실제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청소 일찍부터 야동을 보면 판타지에 눌려서 흥분은 상기돼요. 막 욕구는 상기되고 강해지는데 몸으로 느끼면서 이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좀 하는데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뭔가 몸에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버린 것을 실제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판타지를 살짝 가지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갈아타야지 몸으로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유행위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자유행위 방법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1차 니네는 너무 힘들고 해소도 해야 된다. 해소도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해소만이 아니다. 성인 될 준비로서 필요하다. 야동을 받더라도 야동을 끄고서 문을 잠그고 엄마가 또 철새하고 들어오니까 잠그고 그리고 네 몸을 느끼면서 자위를 길게도 해봤다 느꼈다 해서 연습을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야동에 대해서 급해요. 딴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야동을 끄고 하는 이유는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플레이를 하면 점점 이게 가속화됩니다. 내 몸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봤더라도 그 이미지만 잠깐 끌어다 쓸까봐 딱 남기고 꺼놓고 자기 몸에 집중해서 자꾸 이렇게 슬슬 해보는 것들로 가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아빠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끄고서 네가 이거 슬슬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냐? 엄마가. 나도 힘들 정도지. 예. 이건 아빠가 통하면서도 또 야동을 없앨 수는 없으나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 흔들어주기. 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빠가 굉장히 잡아줘야 될 게 여자애들은 뭘로 끝나느냐? 채팅으로 끝나는 거죠. 채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부 채팅입니다, 지금은. 채팅으로 만나가지고 그리고 그 채팅의 세계는 부모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해품달은 그 나이 때 그런 게 생기거든요. 로맨스가 생긴다고. 막 연정이 생기고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이상형이 생기면서 거기에 막 스킨십 키스까지 해보고 싶은 거 아름다운 거죠. 그거는. 그런 어떤 것들을 비밀리에 부모 몰래 채팅 속에 다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서 초등, 중학생을 누리는 꾼들이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잡아보니까. 사용을 시켜야 돼. 그것도 나이 든 사람 못해요. 이 감각이 안 맞아서.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뭐냐면 네 거를 막 사귀다가 막 비밀리에 비밀 속에 막 너 너무 이쁘다. 너 뭐 이렇게 그 소녀의 마음을 다 건드려놔요. 공부 잘하네 못하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스트레스 글리 푸니까요. 그 애들은 야릇해요. 또 인간에게는 노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야릇하면서 찍어서 올려요. 자, 그러다가 친하게 잘 지내다가 그다음에 니네 집 옆에 찜질방에 왔으니까 나와라. 무서워요. 이거는 애들도 무서워요. 안 나가요. 그럼 뭐라냐면 너 올린 거 다 유포할 거야. 이게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비일비재. 예. 그래서 저희가 잡으니까 25살이고 뭐 그다음에 어떤 애는 이제 엄마 없다는 것까지 알아가지고 그 남자가 막 협박하니까 얘네 집까지 와서 지가 다녔거든요. 6학년짜리 얘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많이 길러줘야 될 뿐더러 이것도 엄마가 조심해. 뭐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계입니다. 이게 잘. 그러니까 아빠가 이거는 뭐냐면 사회에 너를 노리고 이러는 놈들이 많다. 채팅할 때 네가 주의할 거, 네 몸 찍어서 보내지 말 거. 그것도 아빠가 해야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보다. 엄마 뭐라라 이렇게 사춘기 되면 딸하고 엄마 싸우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이 엄마를 굉장히 이렇게 갈고요 조금. 주름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요 딸들이. 그 왜 그러냐면 생식력을 획득한 자의 횡포래요 그게. 예, 막 이렇게. 그러는데 조금 하다가 차츰 친구가 되는 건데 딸은 아빠는 힘이 있죠. 남자는 이래 그러면 그걸 싹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지금 어린애들 이래가지고 미친놈들 많으니까 너 절대로 속지 말고 누구도 네 귀중한 몸을 찍어서 보내면 안 돼. 그리고 절대로 밖에 번개 나가면 안 돼. 그거를 아빠가 몇 번이고 하고 그런 새끼 오면은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처해.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신나게 아주 그냥 안 당하면서 신나게 하는 공격 있잖아요. 남자식. 그런 것까지도 아빠랑 같이 해놓으면 그것도 재미 붙입니다. 맨날 또 그거 찾아서 공격하느라고 애들이 금방 바뀌어요. 이렇게 채팅과 이런 속에서의 아빠 노릇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애들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부부들도 아빠부터 뭔가 우리가 뭐 하나 노력하지 않고 이 세상이 바뀔까요? 그렇죠. 어른들한테도 야동이 진짜 필요할까요? 잘못된 거라고 좀 봐요. 오히려 야동 속의 것을 부부의 고유한 걸 다 망치고 있어요. 최근에 연구에서는 35세에서 45세 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고정적인 파트너랑 했을 때 마음껏 둘이 충족했을 때 갱년기를 거의 타질 않아요. 몸이 다 바뀌어서요. 뇌부터 다 바뀌어요. 지금 노인의 성의 문제는 뭐냐면 100살까지 사는데 이 100살까지 사는데 할아버지의 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네. 갱년기를 거치고 여성들은 없어졌어요. 회로를 이때 다 안 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정말 몸에 따라서 우리가 섹스하는 방법을 하나도 모르고 남성끼리 그다음에 잘못된 상품화된 문화 속에 그게 인 줄 알고 그 귀중한 부인의 몸을 다 배려놓고 저는 삶의 희망은 나이 드신 분들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를 만드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저는 단풍처럼 단풍 구경 가듯이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얘기도 필요 없고요. 그러면 노부부가 정말 50년 이상 살아온 그 많은 얘기를 철학적으로 한 단계 재정리해서 더 극한 눈으로 살을 어루만지고 그러고서 더 즐겁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너무 잃어버렸다. 너무 추하다. 나이 먹는 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거를 내다보면서 누가 잡아야 되냐. 청소년들의 아빠, 유아, 그다음에 우리 아빠들이 정말 자기의 앞으로 50 이후의 삶, 또 우리 아이들이 35세에서 45세 얼마나 즐겁게 지낼까의 준비, 이런 어떤 인생의 전략적 성적 전략이 세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10살 때 성폭행을 당한 여자예요. 그리고 후유증을 너무 처참히 겪었어요. 정신적인 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잘 세워줬고, 근데 몸이요. 나쁜 균이 들어가 썩어가지고 4년 동안에 1년에 6개월씩 피를 쏟으면서 생리 중위부터 고위까지 수혈을 하면서 버텼고요.
쑥찜질을 1년 해가지고 고쳤어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불임이에요. 불임. 애를 못 낳아요. 망가져서. 상상 임신 3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기도하니까 막 입덧이 나오고 그래서 피 검사를 하니까 임신 호르몬 임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복사하고 전 배부른 게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배살을 뺄 마음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요. 아주. 예. 이게 꿈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죠. 한 달 지나니까. 너무너무 울었죠. 저는 아기를 낳는 조산사, 미드와이프라는 사람인데 3,000명의 아기를 낳는데 내 애는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맨날 술 먹고 그러던 중에 입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놨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구역질이 나서 보니까 임신 4개월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4개월 동안에 제가 임신인 줄 몰랐기 때문에 술을 너무 먹은 거예요. 우울증에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가 그렇게 술 먹고 태어난 애라 그 이상한 애가 태어난 거죠. 예. 중1 때부터 술을 처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이제 하는데 그 후유증으로 걔 낳고 1년 만에 첫 생리가 6개월 동안 피가 안 그쳐서 생명위독계 자궁을 떼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몸으로 겪을 것 다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전문가 선생님들조차 저는 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성폭행 그렇게 당한 사람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남성에 대해서 부정성이 없어요, 저는. 세상은 어두워지고 작정하고 애들을 갖다가 덤비는 놈한테 당할 죄가는 없습니다. 막말로, 솔직히. 그러면 뭐라도 준비해야 되냐? 당했더라도 툭툭 털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는 그 비결이 뭐냐? 몰랐죠. 성공부를 하다가 안 거죠. 왜냐면 성폭행을 당했는데 더 세게 당했는데도 저 비슷하게 툴툴 털고 밝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고요. 너무나 안 하시 80%는 정말 우울증에 계속 피의식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 밝아진 사람에 속해요. 근데 저만은 아니에요. 그 20%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저를 비롯해서 보니까 10살 이전에 성이 오감으로 어떻게 각인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이 좋게 각인됐으면 이후의 어려움도 회복할 힘이 여기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가 각인이냐? 성교육을 시켜야 되냐?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인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 오감, 보는 거, 느끼는 거, 만져주는 거, 이 오감 모두가 좋다. 처음 본 남자 여자, 괜찮네? 저렇게 사네? 이런 건데 저희 아버지는 40에 결혼했고 우리 엄마는 27. 저는 아버지가 엄마를 쳐다보는 거는 모든 남편이 그렇게 이뻐하는 줄 알았어요, 여자를. 너무 이뻐해서 우리 반 없으면 그냥 쪽쪽거릴 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 또 뭐 시장 갔다 와서 고등어가 올랐네? 그러면 올랐어? 뭐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럼 제가 맞은데 놀고 있네 둘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부 중심은 애들도 소중하지만 방치가 아닙니다. 둘이 먼저인 걸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 껴들 수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모범이 아니에요. 그냥 둘을 챙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나한테 느낀 건 뭐냐면 아버지가 늦게 오시거나 안 계실 때 옆집에서 뭐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했냐면 야 아버지 거 남겨놨니 성혜야? 남겨놓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이 없어도 존재감을 항상 여기다 챙겼어요. 지네 둘이서. 예. 이런 집은 많아요. 아버지를 챙기는 집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이모네 갔을 때 맛있는 게 들어와도 챙겼거든요. 야 엄마 거 야, 성혜야 덜어놨냐? 엄마 거 남겨놓고 먹어야지. 먼저 덜어놓고 먹어야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남자한테 대접받는데 저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했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잠자리를 함께 하는데 가난하니까 큰 방에 자는데 홀딱 벗고 자는 거 항상 딱 껴안고 섹스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모든 부분을 홀딱 벗고 자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정말 그때는 어려웠고 사남매인데 빠글빠글하고 돈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 저는 그때 지금 보니까 다 이 벚꽃 창경원 벚꽃 구경 경회루 저쪽에 은행리 구경을 안 간 적이 없어요. 해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옆집에 맡겨놓고 우리 둘이서 그러니까 우리 막 가려고 어디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날 저길 간대요. 환자가 그렇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난 전 세상이 그 아픈 사람뿐인 줄 알았어요. 어린이는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 나중에 맞춰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바쁘다고 안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삶을 뚫고 60, 70년대 둘이 악착같이 챙겼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범하지 맙시다. 그냥 둘이 챙깁시다. 둘이 챙기면 그걸 느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싸울 때입니다. 싸울 때. 우리가 싸우지 말라. 애들이 그 갈등한다 하는데 안 싸울 수는 없어요. 우리 진실해야 돼요. 위선 떨면 안 돼요. 근데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 중심이 뭐냐면 화해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그럼 불안이 없어지거든요. 2, 3일이 걸려도 엄마 아빠 화해했어 이렇게 얘기하든가 보여주면 서너 번만 그게 반복되면 애들이 싸워도 걱정을 안 해요. 쟤네 또 붙을 거니까 이렇게 해지지 않겠구나. 이것이 리얼이고 진솔한 모습입니다. 이게 부부 중심이다. 이혼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남녀 사이의 이혼은 죄도 아니고 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연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애는 또 뭐냐는 거죠. 그럼 이혼했다고 애가 다 문제되냐? 전혀 아니거든요. 뭐 바로 문제냐? 이혼할 때도 둘이는 헤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애한테는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술 먹고 엄마를 패는 걸 봤어요. 근데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엄마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거짓말로 위장하면 안 되죠. 아빠가 술을 먹었을 때는 엄마를 팬 적도 있고 너도 무서운 적이 있어. 그 행동은 잘못된 거야. 그럼 네가 이것만 알면 안 돼. 아빠의 저 깊은 마음속에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이것이 헤어지더라도 자기의 분열되지 않고 계속 있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혼의 문화가 좀 고급스러워요. 애 입장이 있다고요. 우린 내 편을 만들어요. 최고 독은 뭐냐? 내 편, 내 합리화를 위해서 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바람났어. 네? 그래서 나중에 30년 지나서 모든 고생은 엄마 때문이라고 계속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엄마 찾아 죽이고 같이 살던 남자 죽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이 아니에요.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은 정말 극과 극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한 방을 씁시다, 오늘부터. 우리. 한 방. 예, 한 방을 쓰고 섹스는 안 하더라도 피곤하면 껴안고라도 자고 엄마 아빠는 일찍부터 애가 두려워하지 않을 때부터 한 방을 쓰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야동을 이겨요. 예, 왜 지금 전도가 됐는데 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권리 행사로 둘이 안 쓰고 나서는 전혀 넣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야동을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엄마 아빠도 저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뭐 엄마 아빠 잘나고 그러는데 베란다에 중학교 2학년 애가 뭐 이렇게 보질 않나. 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야동한테 다 뺏겨버린 우리의 성을 뭘로 찾아야 되냐. 생활 속에서 뜨겁게 얼음앉으면서 한 방부터 쓰기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